안녕하세요. 나박사의 메디칼 톡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네요. 다들 어떻게 잘 지내시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죠. 그래서 의뢰에서는 내가 암 환자인데 과연 이렇게 백신을 맞아도 안전한지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암 환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관해서 최근 전문가들의 공관이 나와서 이 공관을 중심으로 여러분께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면역력이 떨어진 암 환자에게 어떻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것인가, 그 안전한 방법이 무엇인지 최근 대한종양내과학회, 다시 말해서 저와 같은 혈액종양내과 전문가들이 모여서 공관을 만들었습니다. 이 내용은 대한감염학회라는 감염병에 대한 전문가 그룹이 내용을 감수해서 발표한 내용이고 굉장히 합리적이고 가장 최선의 방법을 심사숙고해서 도출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암 환자는 다양한 치료 등으로 인해서 체력저하, 면역저하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죠. 따라서 코로나19 감염 시에 폐렴과 같은 중증 질환이 더 많이 생기고 이로 인해서 사망의 위험도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의료진들은 백신 접종의 우선순위 대상자로 암 환자를 분류를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백신은 전통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진 벡터 백신과 비교적 최근 의료 기술로 만들어진 mRNA 백신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벡터 백신은 여러분이 많이 알고 우려하고 계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대표적으로 들 수가 있고요. mRNA 백신 같은 경우에는 화이자 백신이 대표적입니다. 백신의 종류는 비교적 다양하지만 아스트라제네카든 화이자 백신이든 상대적으로 부작용은 적으면서 효과는 충분하다. 우리가 흔히 효용과 그 다음에 위험도를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효용적인 면이 훨씬 많고 우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백신이 일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안전하다고 판단되지만 암 환자의 경우 몇 가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백신 접종의 우선순위는 암의 종류, 치료 종료 여부, 마지막으로 치료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폐암이나 위암 같은 고형암보다는 백혈병이나 인프종 같은 혈액암 환자가 면역력이 더 떨어지게 됩니다. 혈액암의 경우에는 항암 치료의 강도가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조금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암 치료의 종료 여부도 중요한데요. 모든 치료가 종료된 이후에는 일반인과 똑같이 접종하길 권합니다. 반면 활발하게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라면 부작용의 빈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세밀한 스케줄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료 강도에 따라서 백신 접종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부작용이 아주 심한 세포독성 항암 치료, 대표적인 경우가 혈액암에서 고농도, 고강도의 항암 치료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전신 상태에 따라서 의학적인 일정 조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반면 체력저하가 별로 없는 호르몬 치료를 받고 있을 경우에는 일반인과 똑같이 적극적인 백신 접종이 권장됩니다. 다음부터는 조금 더 전문적인 내용인데요. 공관의 핵심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선 세포독성 항암 치료,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항암 치료를 할 때 아주 기본적인 주의사항에 대해서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항암 치료는 보통 3주마다 시행을 하게 되는데 백혈구 감소가 생기더라도 보통은 항암 치료 2주 뒤부터는 회복이 됩니다. 이러한 백혈구 감소가 생겼을 때 대부분 일시적이고 큰 문제가 없이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백신 접종은 사실 아무 때나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백혈구 감소가 심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시기는 피하는 것이 조금 더 낫겠죠. 개인적으로는 항암 치료 후 2주 뒤가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험상 이런 심한 백혈구 감소가 있을 때에는 기운이 없는 기력자 같은 증상이 갑자기 생기게 됩니다.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적절한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접종하는 것이 안전하겠지요. 이와 다르게 아주 강하게 항암 치료를 하게 된 혈액암의 경우에는 백혈구 수치가 충분히 회복이 된 이후에 백신 접종하기를 권합니다. 당연히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서 접종을 해야겠죠. 인프구를 고갈시키는 항암제도 최근에 많이 쓰고 있는데요. 리투시맵 같은 약제가 대표적입니다. 인프구는 우리 몸에서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그런 세포인데요. 이러한 인프가 감소되게 된다면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항체가 잘 만들어지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약제를 투여받기 일정 시간 전에 백신 접종을 완료를 하거나 아니면 인프가 완전히 회복된 이후에 백신 접종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면역암제를 많이 투여하고 있는데 옵디보, 케트로다 같은 약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항암제는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일반인과 똑같이 적극적인 백신 접종을 권하고 있습니다. 다만 간혹 항암제로 폐렴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는데 백신은 이론적으로 이러한 부작용을 더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환자에 따라서는 면역항암제의 부작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시기를 피해서 접종하기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폐암 환자가 그렇습니다. 폐암은 폐렴 같은 질환이 잘 생길 수가 있는데 면역항암제 투여만으로도 이러한 폐렴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하겠죠. 일반적으로 백신 접종 시 55세 미만 환자에서 2차 접종 투여 2, 3일 이내는 부작용이 더 심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면역항암제 부작용이 심할 것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특정한 시기를 피해서 접종할 수 있겠습니다. 백신에 따라서는 2번 접종을 하는 경우도 있죠. 만약 2번째 접종을 늦게 한다면 추가 접종을 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외에 독감 백신 경우와 똑같이 밀접 접종을 하는 가족 중에 암 환자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접종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권고안은 백신 수급까지는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백신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접종일을 우리 편의대로 임의로 정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을 좀 잘 숙지하시고 의료진과 상의를 하신다면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이러한 권고안은 새로운 의학적 소견에 따라서 변동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최근 아스트라제네카의 혈전증 부작용이 보고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백신 접종을 주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혈전증은 우리 몸의 혈관이 피떡으로 막히는 병으로 생기는 부위에 따라서 두통이나 마비 같은 증상이 생기는 뇌졸중, 가슴에 통증이 생기는 심근경색 또는 숨이 차는 증상이 동반되는 폐색전증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백신으로 인한 혈전증은 몸에 멍이 잘 드는 혈소판 감소증이 동반되는데 그 빈도는 사실 매우 낮아서 100만 명당 10명 이하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백신으로 인한 사망률은 생각보다 높지 않아서 약 0.0017% 이하로 보입니다. 반면 코로나로 인한 사망률은 연령에 따라서는 20%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죠. 위험과 이득을 조율한다면 당연히 압도적으로 이득이 훨씬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염성이 강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을 생각한다면 우리 공동체가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기 위해서 집단 면역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아닌 우리를 위해서 백신 접종을 해야 한다는 뜻이죠. 개인적으로는 집단 접종의 중요성을 생각해 볼 때 좀 더 적극적이고 과감한 보상이나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언론에서 지나치게 부작용만 강조되거나 아니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도되는 점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실제 주변 분들을 보면 심한 부작용은 아니지만 백신 접종 이후에 근육통, 발열 같은 증상이 많게는 절반 이상에서 관찰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외래를 다녀가신 분도 백신 접종 이후에 경미하지만 폐렴 등의 소견으로 드시던 표적항암제를 잠시 보류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항암 치료를 못하면서 외부 활동도 힘들 정도라면 극심한 체력 저하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리해서 백신 접종을 권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백신 접종 전에 백혈구 감소와 관련된 증상이 있거나 접종 이후에 혈소판 감소나 부작용 관련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서 진료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시기에 안전하게 치료받으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